서울국제고등학교 14기 졸업생이자 지금은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재학 중인 14기 졸업생 장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서울국제고가 어떤 학교인지, 이게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교 생활을 간단하게 조금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졸업생이기 때문에 졸업을 한 이후에 설국 학생으로서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좀 입시라던가 좀 대학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구성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왜 서울국제고를 선택하셨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제 발표가 마무리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 발표를 들으시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국제고는요,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국제고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가 특목고인지 어떤 고등학교인지 정말 정체조차 모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지덕치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우리 학생들이 해봤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지금 있는 일부러 가독성을 좀 안 좋게 쓴 글인데, 이 서울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학교 소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졸업생으로서 또 서울국제고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 같은 공교육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다녔던 게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원래 대부분 일반고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힘든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아이들을 수업 진행을 위해서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학교 측에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데려오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평판을 들어보거나 어떤 선생님인지도 들어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셨던 선생님인데 지금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지리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정말 이름만 대면은 그 선생님이라고 되실 분들도 모셔온 적이 있었고,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에 저희 출강 강사로도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2학년 때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서울대학교의 강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대학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수업을 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는 누릴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었고 원어민 수업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언급이 됐던 코티칭 시스템인데요. 이 코티칭 시스템이 정말 지금까지의 한국 영어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하회하는 저는 서울국제고만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국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한국인 선생님들과 둘이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에는 외국인 선생님 혼자 들어오셔서 진행을 했던 수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코티칭 시스템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다 보면은 늘 똑같은 책상에서 늘 똑같은 문제집에 빼곡히 써져 있는 글자들만 보기 마련인데, 저희 학교에서 코티칭 시스템으로 많은 과목들을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 영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 영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코티칭 시스템이 서울국제고만의 차별화되는 특별한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P 과목인데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교육과정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AP 과목을 수강을 하나요 아직도? 네. 이 AP 과목은 원래 미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고등학교 때 대학의 수업을 미리 수강을 하고 대학교 때 학점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대 언더우드밖에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국제고에서 배웠던 AP 내용으로는 학점을 얻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P 과목을 저도 제가 학생 때 1, 2학년 때 배울 때까지는 정말 대학 가는데 1도 쓸모가 없는 거를 왜 이 학교에서 가르칠까 했는데, 그 듣기 싫었던 과목을 대학에서 다시 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돼요. 고등학교 때 얇게라도
내가 배웠던 저는 이제 미시경제를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얇게 배웠다고 생각했던 미시경제가 내가 대학에서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배웠던 과목이니까 더 쉽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수학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미시경제 과목을 대학교 때 A뿔을 받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AP 과목을 수강한다는 게 서울국제고만의 차별화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울국제고는 다른 학교들에서 경험 못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총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영어 캠프를 할까요? 네. 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는 3월에 그 학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2월달 정도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1월이네요. 네. 1월달에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먼저 와서 수업을 듣고 아이들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전에부터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기숙사 생활을 이제 1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앞에 18기 친구들이 너무 잘 설명해 줬으니까 좀 넘어가고 모닝 태권도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화수목금 월요일은 이제 학교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게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신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영혼이 맺는다 라는 마인드로 하게 될 거고 또 1인 1기와 IR 같이 좀 다른 학교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시스템이 또 있는데요. 1인 1기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한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지덕체 중에 지성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이 IR이 혹시 아직도 있을까요? 네. 교과융합탐구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IR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은 이게 두 개밖에 없어서 뭔가 2학년에는 별거 안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2학년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2학년 때 가장 많이 공부를 정말 학술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기회들을 2학년 때 제가 여기 열매 맺는 2학년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2학년이 될 거고요. 이것도 이미 사라졌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 SR은 있나요? SR은 아직 있나요? S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논문을 쓰는 작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SR을 통해서 수상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문에 쭉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쫘라락 연구한 내용들도 전시를 해놓고 좋은 좀 더 깊게 내가 배웠던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2학년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은 이제 입시와 어떻게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대부분 수능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거고 이렇게 졸업으로 3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제가 졸업생으로서 좀 우리 학교를 나와봤더니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국제고에서 쌓은 내공은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 AP 과목을 수강을 해서 대학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국 과목이라고 써놓고 영어로 자료를 주시고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서울국제고에서는 이미 코티칭과 많은 그런 탐구 활동으로 그런 거에 적응이 이미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서울국제고의 선배 그리고 동기들은 사실상 대학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들과 출발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놀랐는데요. 한국 사회가 진짜 좁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만난 선배가 친해진 선배가 알고 보니 서울국제고등학교 선배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대학 학회 같은 거를 좀 알아보는데
거기서 학교 설명회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국제고 선배를 만나서 너가 학회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힘 써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이런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길러지는 사회성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내 방에서 내 공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룸메와 함께 생활을 하는 곳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사회성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성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충분히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는 제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수준의 가장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 서울국제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 두세 달 전쯤에 그 서울국제고등학교 1기 총동창회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동창회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턴을 구하는데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출신이라면은 잘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서울국제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에서 오는 메리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가 졸업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서울국제고의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입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도 이제 지금 또 입시 제도가 자꾸 변하고 있어서 제가 좀 몇 점대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또 지금 찾아보니까 5등급제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특목고에 왔으니 스카이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처음에 서울국제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특목고들은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장점을 정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한 번도 딱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던 게 없던 것 같습니다. 막 97.4, 93.6 그렇게 소수점 정말 그렇게 소수점이 갈린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해야만 애들이 등급이 나눠진다. 그렇다는 말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저희 기수의 예시를 저는 갖고 온 건데요. 저희 학교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126명인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더 인원수가 좀 더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할 때는 아쉽게도 몇 명 친구는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고 한 11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반이 아니라 해외반인데 지금 해외반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110명이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24년도 제가 이제 이사학번이기 때문에 2024 학년도에 서울대 가는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약간 등급대별로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대학을 가는지 약간 보여드리면은 9등급제 기준입니다. 2점대까지는 스카이를 갔습니다. 2점대 후반까지는 연세대 고려대를 갔었고요. 근데 2점대 후반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월등하게 높다 아니면 상승 곡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려져 있다 싶은 친구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간 제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3점대 친구들이 연세대 고려대에서 탈락을 맛보고 서성안에 많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3점대 후반은 서성안에서 어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문 쪽의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중경외시를 이제 걸어놓고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수시를 우주상향으로 써놓고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4점대 이후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그거를 저희 학교가 워낙 수시는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수능이랑 같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라 대부분의 4점대 이후의 친구들은 정시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점대 후반인데 수학을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간 친구 얘기를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현재 수능 체계에서 여기에 수학은 사실 그 매스매틱의 수학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수능을 결판 내는 것은 수학이다 라고 느끼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단 문과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국어를 너무 잘하고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요, 사회 일단 외우는 거에 능통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애들이 외우는 것에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충격을 먹었었던 게 제가 전체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반에서 12등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 위에 다 맞은 친구들이 11명이나 있네? 나는 전체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문과 과목은 이미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결국에 차별점을 두어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수학, 과학 등의 이과 과목이 오히려 우리 같은 그 국제고 같은 문과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입시를 논하기에는 아직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정말 저도 제 입시 스토리를 살짝만 풀어보자면은 저도 당연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국제고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치고서 머리를 한 대 야구 배트로 맞은 느낌이었고 1학년이 끝나고서는 결국 저는 수시보다는 수시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시로 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이제 플랜 A는 수시에서 정시가 되었겠죠?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시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정시가 플랜 A가 됐을 때 저는 최후의 고루로 논술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논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정시로는 대학을 지금 서강대 경영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점수는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논술로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입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 생각하는 대로 되는 아이들은 정말 한 100명 중에 1명? 한두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정시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국제고 같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한 번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이 정시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옵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논술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딱 2장을 썼어요. 서강대 경영이랑 중앙대 경영을 썼는데 서강대 경영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는 50%의 실력과 50%의 운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운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당연히 그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제 논술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기회가 저는 그 최선의 준비가 최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수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서강대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수학 때문입니다. 이게 또 현역 학생들이 수능을 치다 보면은 수능장에서 절대 자기의 본 실력을 발휘 못해요. 장담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점수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당일 컨디션을 안 탄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평가원의 모의고사들 중에서 가장 멘탈도 흔들리고 가장 힘들고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수학이 안정적으로 등급이 떠줬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 최저를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버리지 않고 다 해보는, 제가 정시를 한다고 수시를 논술 그 지원서를 쓰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가지고 다시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왜 서울국제고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닐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서울국제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늦게 했어요. 중3 마지막 이제 고입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약간 일반 고는 가기 싫고 그래도 나름 중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특목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썼던 데가 서울국제고입니다. 근데 저처럼 만들어진 그런 열정, 가고 싶다라는 게 만들어진 열정으로는 서울국제고의 메리트를 온전히 누리기는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아쉬운 것들은 내가 좀 더
정말 진심으로 서울국제고가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곱씹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서울국제고를 통해서 얻어갈 게 훨씬 많았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재학하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예비고일 학생들이든 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곱씹으면서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